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독서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존 윌리엄스의 장편 소설 스토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날개에 뭐라고 해놨냐면 위대한 소설이라기보다 완벽한 소설이다. 이야기 솜씨가 워낙 훌륭하고 문장은 아름다우며 감동적이라서 숨이 막힐 정도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평가해 놓았고요. 책 표지에는 슬픔과 고독을 견디며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걷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다른 누구 못지않게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와 치유가 되는 내용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고구마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분이 되게 좀 답답하고요. 개척자의 정신이라든지 자기 삶을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소설이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웅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반항적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누구 못지않게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라고 돼 있죠. 우리 누구나 다 자기만의 스토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꼭 영웅적이거나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지 대단한 삶이라고 표현될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왜 이런 걸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평범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삶도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별 문제되지 않아. 그것도 인생이야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스토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1956년까지 죽기까지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빈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이제 군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저기 어느 지역에 이제 자기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지만 여튼 한참 떨어진 곳이죠. 거기에 대학에 농과대학이 생겼다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그 농과대학으로 보내서 나중에 돌아와서 농사에 보탬이 되라고 그 대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거기 가서 부모님은 학비는 좀 보내줬지만 책을 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서 벌어서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집에 이제 친척 집에 기거를 하면서 막 마구간 청소부터 시작해서 농사 일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비를 비롯한 자기의 이제 그 참고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충당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제가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이제 제 어린 시절에 주변에서 공부 잘하고 유능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오빠나 언니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튼 이제 이 학생이 그렇게 해서 농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아처 슬론이라고 하는 영문학과 교수님이 이 학생한테 얘기를 하는 스토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영문학에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전과를 해라. 그래서 손을 잡아줍니다. 자기한테는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교수를 만나면서 그러면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과를 해요. 굉장히 행운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나갈 것처럼 이래서 이 사람이 영문학자라서 성공을 하려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요. 첫눈에 반하고 청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 이름이 이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되게 또 첫눈에 반한 사람들이 아주 잘 살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하게 살거나인데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자기 애가 너무 강하고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러면 대개의 경우 그 와이프하고 뭐 어떻게 싸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할 건데, 이 스토너라는 사람이 수용적이고 허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또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문에 몰두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에 자기한테 수업을 받겠다고, 박사과정을 하겠다고 온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찰스 워크라고 하는 학생이 왔는데, 자기가 아무리 인터뷰를 해봐도 이 학생은 학문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저히 박사과정에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영문학과의 학과장이 곱추인 거예요. 근데 이 찰스라는 이 학생이, 워크라고 하는 학생이 다리를 절고 약간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장애인인 거죠. 그래서 이 어쨌거나 로맥스라고 하는 이 학과장이 동병상련 때문인지 좌우간 이 아이를 박사과정에 수용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스토너는 굉장히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학교에서 교수 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찰스 워크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학과장하고 계속 막 이렇게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학과장이니까 수업 시간을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듯하게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또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캐서린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나게 되면서 불륜의 관계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디에서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던 이 사람이 드리스콜 캐서린이라는 이 제자와의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작가는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젊다 못해 어렸을 때 스토너는 사랑이란 운 좋은 사람이나 찾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사랑이란 거짓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미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부드럽고 친숙한 경멸로, 그리고 당황스러운 향수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사랑이란恩총도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였다. 대개 뭐 어떤 소설이든 드라마든 불륜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질타하거나 경멸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달았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고,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네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지점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또 로맥스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이상하게 스토너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나를 굉장히 안 맞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로맥스는. 그래서 이걸 이슈화해서 이 사람을 이제 거의 궁지에 몰려고 막 이슈화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에 이제 캐서린은 이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제 사랑은 상실되었죠. 뭐 결국에는 상실되어야 할 관계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다가 이제 정년을 얼마 앞둔 어느 날에 이 사람이 암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암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암으로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다시.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생각했다. 다시.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기쁨 같은 것이 몰려왔다. 여름의 산들 바람에 실려온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실패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잘 것 없어 보였다. 그의 인생과 비교하면 가치 없는 생각이었다. 그의 의식 가장자리에 뭔가가 보이는 것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사시나요? 꼭 무언가가 되어야 할까요?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꼭 무언가가 되는 것에 포커스보다는 내 하루하루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그리고 기꺼이 내 삶을 받아들인다면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날개에 그렇게 쓰여 있나 봐요. 슬픔과 고독을 견디며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걷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한 무슨 기대보다는 오늘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깔삼이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